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1기 5주차 실무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최이호 이용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소물음 1번에서는 나지 상정한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을 물어보았고, 소물음 2번에서는 현재 계량물이 있는 상태를 기준하여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적인 목차 구성 그리고 논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소물음 1번과 소물음 2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채점 후기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과 공유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상학 평가사님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 도식화는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소물음 1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나지상정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이와 같은 분석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을 전제한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해당 건축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 토지 할당 가치와 업무용 부동산을 전제로 한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해당 건축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된 토지 할당 가치와의 비교를 통해 최유 이용을 결정하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소물음 2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량물이 있는 상태대로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토지 할당 가치의 비교가 아닌 계량물 자체의 비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의 그림의 결론은 결국 계량 부동산의 가치이며 비교 기준이 토지가 아닌 계량 부동산이라는 점이 소물음 1번과 핵심적인 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점은 왜 이러한 두 가지의 분석 기준이 있으며 현재 계량 부동산이라면 두 번째 최고 최선 이용 분석만 하면 되지 왜 나지 상정 기준한 최고 최선 이용 분석까지 요구하고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최고 최선 이용 분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안정근 교수님의 부동산 평가 이론 제 6판 중에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최고 최선의 이용을 단순히 최고의 토지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라고 정의했었다. 계량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공지, 즉 나지인 것을 간주하는 첫 번째 유형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이 같은 과거의 정의에 부합되는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부동산 소득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해서 창출하는 것이지 각 구성 부분이 분리되어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AI의 최근 교과서는 최고 최선 이용을 공지나 계량 부동산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라고 정의를 수정하고 있다. 최고 최선의 이용에 대한 두 번째 분석 방법, 즉 계량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의 분석은 수정된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두 번째 분석 방법에서는 토지와 계량물이 결합해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최고 최선의 이용으로 하고 있다. 계량 부동산이란 문자 그대로 건물과 같은 계량물이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계량 부동산에 대한 최고 최선의 이용 분석은 기존의 계량물을 그대로 사용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때의 수익이 전환 비용을 상쇄하고도 기존 수익을 능가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즉 양자의 분석은 완전히 별개며 첫 번째 유형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최고의 토지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분석 대상이라면 두 번째 유형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치가 극대화되는 이용이 분석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만약 대상 부동산이 계량 부동산이라면 두 번째 유형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나지 상정 기준한 최고 최유 이용 분석이 실제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안정근 교수님의 기본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AI에서 최유 이용의 정의와 그 분석 방법을 구분하게 된 어떠한 역사적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시 김상황 평가사님의 도식화를 가져와 본다면 첫 번째 유형은 토지 간의 비교이며 두 번째 유형은 계량물 간의 비교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철거후 신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지 상정한 분석과 유사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조금 있었는데요. 여기서 철거비를 고려한다라는 그 자체가 현재의 그 계량물 부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라는 거에서 소무름 1번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양자는 이렇게 명확히 다른데 다시 적용 대상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2번 문제 뿐만 아니라 28회 이론 기출 문제에서도 양자를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기본서 내용 때문입니다. 즉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은 계량 부동산이며 계량 부동산에 있어서는 과거의 분석 방법, 그러니까 나지 상정 기준한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출제자가 궁금해하는 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과가 상이한 이유, 즉 전환 비용, 임대료 손실분 혹은 기회 비용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나지 상정 기준한 최고 최선 이용 분석 방법의 한계를 적시하는 것이 결론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굳이 나지 상정 기준한 최고 최선 이용 분석은 계량 부동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모두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안정근 교수님의 교과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양 분석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나지 상정 최유 이용 분석의 한계와도 동일한 일맥상통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최고 최선 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계량 부동산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비용,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등이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록 현재의 용도가 최고 최선 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석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수익성이 극대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이용은 당분간 계속된다. 즉 중도적 이용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 어떻게 전환 비용이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현 평가사님의 답안지를 가져왔는데요.
증축 시 임대료 손실분과 건축, 증축 비용이 그 전환 비용으로서 계상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료 손실분은 명시적으로 그 손실을 산정하여 차감하는 방식보다는 임대료의 실현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형과 과정에서 그 손실분이 반영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대상 부동산이 계량 부동산이라면 두 번째 유형의 최고 최선 이용 분석만 하면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평가 보고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분석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다. 따라서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1. 공지로 간주했을 경우의 최고 최선의 이용 분석과 2. 계량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최고 최선의 이용 분석 중의 하나를 평가 보고서에 기재한다. 그러나 평가 과제가 토지 가치를 별도로 추계하기를 요구할 때에는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동시에 기재한다. 최고 최선의 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가 기존의 용도와 다를 경우 평가사는 자신의 결론에 대한 추론 과정을 평가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결론은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모두 행하고 그 결과가 상이한 이유를 상세히 적시하는 것이 수험적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현 평가사님 답안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양자의 분석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평가 조언에서 설시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김승현 평가사님의 답안지에 목차만 따로 빼서 정리를 해 본 것인데요. 많은 수험생 분들이 목차 구성에서 좀 많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음별로 대목차는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물음 1에서 나지 상태의 최유 이용 분석에서 분석 기준과 그 중에 두 번째 개발 대안을 배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2번에서 적시를 해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번과 3번의 개발 대안에 따른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3번 목차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지 상태 최유 이용 분석은 토지의 할당 가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용의 토지가 할당된다라는 논리로서 그래서 3번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음 2번에서는 계량물이 있는 상태의 분석으로서 첫 번째는 현황 이용 유지 시, 두 번째는 증축 시, 세 번째는 철거 후 신축 시에 대한 비교 과정을 보여줄 텐데요. 이제 첫 번째 현황 유지에서는 3방식을 다 적용을 해서 주상용 기준으로 3방식을 적용하셔야 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별 물건 기준에서 토지 가치에서 주상용 비교 표현지를 선정하는 것과 이번에는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체 비중 가액을 산정하실 때에도 주상용의 거래 사례, 일체 수익 가액에서도 주상용의 순수익뿐만 아니라 환원 이율 또한 주상용의 환원 이율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현황 유지 시 계량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이제 두 번째 목차로는 증축 시, 즉 상업용으로 증축할 경우 이제 계량 부동산의 가치를 만들어내셔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침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손실분 에 대한 거는 형가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뭐 증축의 면적이라든지 뭐 보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시를 해주시고 증축 시 계량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철거 후 신축 시의 계량 부동산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실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물음 1에서 산정한 토지 할당 가치를 양가로 1번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신 점, 이게 가장 많이 하신 실수고, 두 번째는 철거비를 고려하지 않으신 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 내용과 김상학 평가사님의 수업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잡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물음 1번에서 나지 상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하에서 이제 타당성 논리로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목차를 구성하셨던 분이 조금 있는데, 최유호 유형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엄밀히 다른 것이고, 여기에서 나지 상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이 타당성 분석은 우리가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논리로 배웠던 그 타당성 분석이랑은 좀 궤를 다르게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5주차 채점 후기 영상이 이제야 업로드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느 선까지 공유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복귀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제때 업로드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